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탈모소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탈모소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 4등급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IQ는 90 초반으로 머리가 매우 나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또래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야만인에서 지성인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책을 읽지 않았고 한자 공부는 했으나 지금은 다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래들에 비해 어휘력도 많이 낮습니다. 국어 영어, 학력평가나 수능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에도 모르는 어휘들이 많아서 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한자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기초지식, 상식도 부족합니다. 이것 또한 어휘력 쌓는 것과 비슷하게 초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지식과 상식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독서를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글을 완독하고 내용을 상기시켜 보려고 하면 다 까먹어서 하나도 안 떠오릅니다. 우등생들을 보면 글도 빨리 읽고 글의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국어 영역 등급도 높게 나오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인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늦은 걸까요? 다 큰 사람이 어휘력, 기초상식, 지식을 쌓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나이 18살 뭐가 되었다 그래,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뭐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 나이뻘 그 3000번인데, 님 나이 때 늦었다 하면 우리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무슨 나이 18살 보고 그렇고 무슨 끝났다 그래. 몇 년생이 18살이면 보자. 02년생이네, 진짜. 피덩이네, 피덩이, 진짜. 한일 월드컵도 보지도 못했네. 근데 글은 잘 적는데? 글은 굉장히 잘 적어요. 이게 필력이 좋은데? 아니, 책을 안 읽었다는 사람 치고, 글 내용이 좋아요.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보다 형편없는 글 많아. 요즘 성인들이 있잖아요. 글 쓰는 것들이 완전히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굉장히 애드 수준이에요, 애드 수준. 님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탈모소년이 제가 보니까, 그거네 뭐냐 하면, 내가 또래들에 비해서, 이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글을 이해하는 능력과 암기력이 떨어진다. 이해하고 암기,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요 방법 있어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안 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서를 안 하는 분들. 일단 독서를 많이 해. 근데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면 붕어 형, 저는 평소에 책 읽은 적이 없어가지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탈모소년이 머리가 나쁘다, 아니면 그냥 게으르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책을 보면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야.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책을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시간 지나면 까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학생들이 단순히 적고 외우고 이런 건 잘한단 말이야. 근데 완전히 이해하는 건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잖아. 그 왜 그래요? 사람들이 글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면 어떻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실 때만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까먹는 거야.
이런 경우 여러 많지 않나요? 시험 치기 전날 막 벼락치기 하면서 달달 외우고 하다가 A4용지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시험 기간 되면 애들 막 남학생 여학생이들 A4용지 안에다 약간 좀 놀림 페이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등교하잖아요. 그 달달 외우고 있다가 시험 딱 끝나는 거 버리잖아, 그냥 A4용지. 쓸모 없으니까. 근데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공부는요, 희발성이 강한 공부.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통해서 실전에 써먹는 것보다는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공부예요. 그냥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공부지, 뭔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걸 알아야 돼. 본인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메타인지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하고 있어요. 난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IQ가 낮다.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 보통의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결을 달리해야 돼요. 공부 못한 애들이 왜 계속 공부 못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잘하는 애들 끈앞풀이 따라하려고 하다가 현타 느껴서 못해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방식이 있고 못한 애들은 못한 애들 방식이 있어. 그러면 레시피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음식 만드는 거를. 아니,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뭐 해물 같은 음식 만들어 가면 잘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난이도가 낮으면 뭐 계란 후라이나 김치볶음밥도 해야죠. 라면 끓이는 거나. 지금 보면 봐봐. 이 우등생들은요, 보통 애들과 달라요. 보통 애들과 다르니까 우등생이잖아. 보통 우등생 하면 한 반에 아무리 많아야 5명.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보통 애들보다 뭐 IQ나 암기력 이런 게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좀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애들은 보통 애들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얘네들 방식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방법대로 가면 돼요. 얘네들은 좀 타고난 것도 있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이게 좀 습관이 잡혀가지고 잘하는 거지, 모든 학생들이 우등생처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탈모선이 잘 들으세요. 우등생들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르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혹시 이 말 알아요? 여러분 알죠 이거?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죠. 많이 들어봤죠 이거? 탈모소년도 이 말 들어봤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어떤 거냐면, 자, 이걸 다르게 생각하자면 손발을 고생시키면 머리가 편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손발을 좀 더 이제 더 부지런하게 하면 머리가 편하다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뭐냐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펜대를 많이 굴려야 합니다. 이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탈모선생님?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읽으면서 머리 글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를 적어야 돼요.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필사라고 합니다. 필사.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필사를 많이 해야 돼. 독서를 할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단원의 중요한 내용과 키워드는 적으면서 봐야 오래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을 볼 때까지 눈으로 보면 금방 까먹어. 이건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필사 독서가 인기가 많아요. 필사. 그러니까 책을 단순히 눈으로 적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내용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적어요. 그걸 적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적은 것들을 보면 다시 그 주변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금방금방 생각이 나.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왜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 선생님이 빨간색 치고 이거 시험 나온다 하면 그거 딱 보면 다른 배경 지식이 떠오르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야. 독서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있죠. 그런 거 밑줄을 끊어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 따로 적어요. 적어가지고 한 번씩 봐. 그러면 금방 생각나요. 독서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한 번 읽더라도 제대로 읽겠다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좀 느리게 읽어도 괜찮아.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읽는 게 재능이 아니에요. 한 번 읽더라도 제대로 기억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독서에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독서를 양을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거.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적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일본어 한자 이런 거는요. 영어 같은 건 많이 써야 됩니다. 쓰고 보고 많이 해야 돼요. 왜 까먹었겠어요? 안 적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언어는 많이 적어야 됩니다. 영어든 일어든 한자도 많이 적어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자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거는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도움됩니다. 중국 영화. 중국 영화가 이제 한자가 많이 쓰이거든요. 아니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배우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원래 공부가 지루하잖아요. 단순히 외우겠다면 지루한데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데 뭔가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면 그 좀 그래도 공부할 때 좀 지루함이 덜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남들과 속도를 똑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가 필요해요. 공부할 때 자신만의 속도. 나 원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적어서 외워야 된다. 그러면 나는 좀 손발을 고생시켜야 된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들어가도 계속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고 계속 적어야겠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머리가 정말 엄청 똑똑한 애가 있어요. 공부에 밝은 애들. 근데 노력파가 있어. 노력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IQ가 그렇게 안 높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제가 한 방식을 써요. 어차피 나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적으면서 많이 보고 눈에 익숙해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물론 이 공부라는 분야가 이 타고난 사람도 못 이기긴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분야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만의 속도, 본인만의 공부하는 방식, 본인만의 빌드가 필요합니다. 남들이란 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탈모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 하잖아요. 내가 IQ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뭐 한 번 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아니라 많이 적어야 돼요. 많이 적고 많이 봐야 돼.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이 안 적어요. 반대로 합니다. 네. 내가 여지껏 본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책이 깨끗해요. 안 적어요. 노트도 깨끗해요. 안 적어요. 그냥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적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더 안 들어오는 거야. 머리도 나쁜데 적지도 않고 되새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더 적어야 돼.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감각적으로나마 이해될 수 있도록, 암기될 수 있도록, 몸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봐야 된다. 더 많이 적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봐야 될 것만 제대로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독서라는 게. 독서라는 게 저도 독서를 많이 봤지만 여러 권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 읽더라도 제대로 종독을 하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있잖아요. 문제집 여러 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본서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두루두루 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제대로 하겠다. 한 권을 제대로 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저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제대로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책 한 권 있잖아요. 이 책을 제대로 독파하겠다. 이 책을 독파하기 전까지는 다른 책은 거들떠 안 보겠다. 하나만 정복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책을 많이 읽는 거는 독서가 익숙한 사람이 많이 읽는 거지 누구나 다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책을 안 읽는 사람은요. 그냥 한 권만 제대로 읽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권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많이 읽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읽는 거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 기억력도 나쁘고 책을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책을 많이 읽으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타이머선님 안 그래요?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많이 읽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담아내겠다. 기억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 내용들을 노트에다 적어서 그 적은 것들 한번 더 보겠다고 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한번 이 방법 써보세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죠? 이런 얘기. 독서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독서라는 게 눈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지 내공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하면요 안 들어와요. 내공이 없는 사람은 적어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야 돼요. 적으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요. 적어서 요약된 것을 한번 더 봐. 보고 나서 책을 보면 이해가 바로 돼요. 아, 그 내용이었지. 그런 식으로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독서도 어떻게 보면 공부야, 공부. 우리 공무원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기본서가 있잖아요. 기본서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 적어요. 적어서 그 헷갈리는 것만 적어서 보면 보고 나서 기본서를 보자. 그러면 기본서가 더 잘 익힙니다. 공무원 서적 공부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공무원 기본서가 엄청 두꺼워요. 형법이 총론 강론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형소보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보려면 머리 터져. 그래서 가장 쉬운 거 기초 지문부터 익히고 난 다음부터 헷갈리고 잘 틀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따로 적어서 따로 봐. 그 보고 나서 기본서를 보잖아. 그러면 더 빨리 익힙니다. 헤매는 시간이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독서도 어떻게 보면 그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적으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펜을 써라. 많이 적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타이머 소녀님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